안녕하세요. 맥키네치의 투자클럽입니다. HLB의 계열사죠. 생명과학의 단기순위 흑자 전환 소식도 있고요. 자, 제약의 상향 리픽싱 공시와 테라피틱스의 12전환 추가 상장 공시도 오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계열사 순환매 지속 여부가 HLB뿐만 아니라 계열사 주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내용을 바로 살펴보면요. 보통 이제 작년 12월 달부터 10이나 BW 전환 관련되는 공시는 항상 이제 시간의 이제 흐름에서 지속적인 어떤 이제 공시가 나왔고, 이제 다음 달이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결산기죠. 그래서 감사보고서도 나오고 이제 주총도 개최되기 때문에 이 사업보고서라든지 제출이라든지 감사보고서 여부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재무구조가 좀 안 좋은 기업들은 2월 달에 이 부분들 꼼꼼히 따져야 됩니다. 그 HLB 그룹 같은 경우에도 과거 이제 M&A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는 재무구조가 그렇게 우량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M&A를 통해서 HLB뿐만 아니라 생명과학, 제약, 글로벌 재무구조 안정화라든지 이익 성장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흑자 전환 관련되는 부분을 많이 노력했죠. 그래서 HLB는 이미 그 효과를 FA를 통해서 얻었고, HLB 생명과학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무적인 어떤 그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 이번 그 실적 발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4분기는 별도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기보다는 전체 이제 온계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4분기 부분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 형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 및 손익 구조 관련되는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내용을 보시면 이제 연결 재무제표고요. 요거는 이제 2022년도고 요게 이제 2023년도겠죠. 2022년도 기준으로 995억이었고 작년도가 이제 978억이니까 1.74 소폭 좀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FDA 이제 허가와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그 성공 이후에는 이제 이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이전에 매출액이나 영업액이 성공 이후에는 크게 지금 이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로 변동성으로 요인을 작용했다면 안정화를 어느 정도 이뤘던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딛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좋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어떤 부분이죠. 영업이익은 여전히 이제 직전 연도에 마이너스가 200억 정도 되었는데 작년도에 243 좀 더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기 순이익을 보시게 되면 이익 수준이 보통 이제 장부상에는 매출 총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있고 당기 순이익 여러 이익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PR을 따질 때 하는 이제 이익은 당기 순이익이에요. 근데 이제 본질적인 이제 이익 수준은 이 OP 마진인 영업이익을 가지고 하는데,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은 상업화 이전에는 영업이익이 되게 낮습니다만, 최근에 진양군 회장이 이제 리보세라믹 캅넬 주막 관련해서 이제 원가율 이야기하듯이 매출 관련되는 부분에서 원가율이 나타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높은 부분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상업화, 그러니까 허가를 FDA에서 승인받고 난 다음에 상업화가 진행되면 완전히 이제 구조 자체가 바뀌는 어떤 형태들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가 직전도에는 543억의 적자였는데요. 작년도에는 이제 45억으로 흑자 전환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거죠. HLB는 이제 FA가 반영되면서 사상 최대 매출과 이 흑자 전환 관련되는 부분은 이미 이제 이룬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이제 엔데믹 상황에서 이제 2022년 대비해서 좀 다시 좀 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만 일단 당기 순이익에서 작년도 흑자 전환을 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돼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엔데믹 등으로 영업 손실이 증가, 그 다음에 이제 금융자산 평가이익 증가로 당기 순이익은 흑자 전환, 요인을 항상 좀 잘 보셔야 되겠죠. 보유한 금융자산들의 영향으로.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당기 순이익이 이제 PR을 따지는 어떤 흐름이니까, 적자 상태에서 이제 PR이 레이쇼가 아예 안 나오는 거죠. 예. 근데 향후에는 이제
상업화가 되면 이 부분들이 이제 다루어지는 형태의 회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손익계산서를 다른 어떤 사이트에서 제가 한번 가져와 보면 2022년도 이제 분기 관련되는 부분인데 뭐 3분기, 그 다음에 2분기, 1분기 보면 매출 관련되는 부분의 뭐 형태가 요렇게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영업 그 활동 현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 영업 의뢰가 돈을 못 벌고 있는 거는 뻔히 보이고 있죠. 그래서 투자는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어떤 이제 비즈니스 구조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고, 그리고 금리라든지 이런 어떤 기대감 있을 때 돈을 조달해서 빠른 시점 내에서 성공해서 이제 영업 활동으로 뭐 현금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좋게 만드는 어떤 구조죠. 예. 그래서 요런 어떤 흐름들이 있는 어떤 부분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제약사 같으면 가게는 이제 내수 기반을 하기 때문에 적자가 잘 안 나는데 HLB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가게 이제 시트리 뭐 여기서 출발해서 HLB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작년도에 직전 연도 2022년도에는 보시게 되면 한 1000억대 1074억 정도고요. 작년도에 이제 1359억으로 여기는 매출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설 확장이라든지 계속 이제 확장들을 하면서 영업이 호조되면서 매출액이 증가되었고 이게 본질적인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네이버나 이런데 칸첼이 이렇게 지진이 씨가 선전하는 요쪽에 이제 그 판관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마케팅을 요즘에도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래서 오히려 이제 매출은 증가되는입니다만 영업이익이 이제 직전 연도에 마이너스 64억에서 작년도에는 보시게 되면 195억으로 2배 이상 늘어나서 그러니까 판관비가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적자폭이 커지는 어떤 상태. 전형적인 어떤 제약사의 어떤 이제 구조는 아닌데 매출익이 늘면서 이제 이렇게 마진도 좀 이제 적자가 늘어났던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이제 분기별로 이제 보시게 되면 3분기에 이제 662억이었거든요. 예. 이게 이제 4분기 해서 그 늘어났다는 소리죠.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보시게 되면 제약사인데 영업활동으로 현금 흐름 자체가 계속 이제 2년 동안 보면 마이너스라는 거죠. 예. 이게 보통 제약사는 요렇지가 않는데 HLB 제약은 이제 HLB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매출액 대비해서는 투자 규모가 상당히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리보세라닙의 그 CGMP 허가를 받으면 여기서 이제 리보세라닙 관련되는 생산도 계획을 할 만큼 HLB 제약도 이제 뭐 여러 이제 플랫폼 관련되는 부분까지 확장이 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의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무 활동으로 돈 조달하는 부분들이 요거는 이제 HLB 그룹의 그냥 보통적인 아주 전형적인 어떤 패턴들이죠. 자금 조달되어서 확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보세라님의 성공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너지로 전체적인 어떤 그룹사, 계열사 종목까지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제약은 이제 또 전환가액의 조정이 있는데요. 전환가액의 조정은 보통 리픽싱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CB나 BW가 발행될 때 가격으로 고정되는 게 아니라 주가가 이제 변동됨에 따라서 올라가서 이제 그 전환가액 조정하는 상향 리픽싱도 있고 떨어지게 되면 이제 3개월마다 이제 현재 주가를 반영해서 행사가액을 낮추는 그러니까 상향 리피싱이 나오게 되면
그 조정, 그 전환 가능 주식 수가 줄기 때문에 나름 이제 수급상에서는 긍정적이고, 하향 리피싱이 나오면 전환 가능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가 늘어나거든요. 최근에 이제 HLB 제약도 이제 뭐 올라왔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조정전 전환가액이 12,000원대라고 하면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들을 이제 반영하면서 15,000원. 그래서 이런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요런 이제 전환가액의 조정들이 있기 때문에 거전에 그 행사를 진행을 하는 어떤 흐름.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갔을 때 BW나 그 12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상한 요구들이 행사가 뭐 진행된다. 요런 어떤 흐름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부분들이 이제 HLB 기준으로는 12월 달, 1월 달에 100만 주 넘게 일단 행사가 되었기 때문에 남아 있는 물량의 어떤 부담들이 이제 뭐 크지는 않습니다만 주식으로는 계속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뭐 또 영향을 또 장기적으로 또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제 이 메자닌 자금의 어떤 전환 관련되는 부분들은 주가가 올라오면서 상당 부분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내에서도 뭐 거래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물량들도 이제 상당히 뭐 제한적인 형태가 되는 부분이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조달하는 자금의 형태가 뭐 운영 자금 형태의 어떤 재무적인 어떤 그 여기도 보면 소지섭씨도 포함되어 있는 사모 형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상한 처리되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HLB가 오늘은 좀 주도를 하고 이 생명과학이라든지 제약이라든지 테라피틱스, 글로벌 요런 이선에 있는 종목은 오늘 또 그러니까 같이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쪽에 가면 다른 쪽이 좀 쉬었다가 또 이제 턴을 하면서 요렇게 주고받으면서 순환매가 나올 때가 좀 더 이제 지속적인 흐름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구조를 오늘은 또 HLB가 양봉을 내면서 흐름을 냈고, 2선에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조금 이제 흐름이 없었고, 3선에 있는 종목인 뭐 파나진 이노베이션, 이 바이오스텝이 또 이제 나름 뭐 등락률에서는 좀 앞서 있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들도 지금 이제 숏스키즈 구간에서도 계속 이제 지속점에 나오면서 밑단에 있는 종목들도 올라와서 시총 눈 맞추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요. 가장 뭐 본질은 결국 HLB 주가겠습니다만, 이제 이전에 있는 종목들도 이제 뭐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추세 전환을 한 지가 지금 2달째고, 제약 같은 경우는 좀 더 올라가야 이제 추세 전환이 나오는 상황이죠. 테라피틱스도 1월 달에 해서 지금 추세로 진행하는 상태고,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밑단에서는 다 대부분 이제 100%는 다 넘어 있는 상태로 이선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이선에 있는 종목들도 이 순환매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계속 지켜보시면서 흐름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중에 또 정보 관련되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전화번호로 참여 이렇게 문자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카톡방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